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왁자지껄 사장 신인규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 스픽스가 이제 100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 단골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왁자지껄 아주 신나게 출발을 해 볼 텐데요. 이번 주 정치판 뒷이야기를 풀어주실 우리 단골분들 한 분 한 분씩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기준으로 왼쪽에 계시는 우리 그 숫자의 마법사죠. 우리 이은영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정신없이 가요, 지금 한 주가. 또 날이 또 많이 쌀쌀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계절이 바뀐 것도 느끼고, 예. 요새 또 지금 출판 기념에 뭐 난리도 아닙니다, 개소식. 이 정치권 지금 뜨겁게 지금 달아오르고 이제부터 있죠. 이제 달궈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또 네. 숫자에 민감할 그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 기준으로 이제 오른편에는 우리 또 날카로운 또 분석과 함께 언어의 마법사죠. 우리 공희준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공 작가님 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뭐 보니까 사실 그 왁자지껄의 정치반 뒷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보통 정치인들이 뒤에서 하는 모습들을 요즘엔 다들 앞에서 보여주고 계시다 보니까 뒷이야기가 없을 것 같아. 앞 얘기를 해야겠네요. 앞이야기라는 아. 앞이야기를. 예,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고 기다리셨던 우리 거리의 대통령, 우리 안진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민망합니다. 안 소장님 요즘 거리 민심이 좀 어떻습니까? 예, 흉흉하죠. 일단 윤석열 때문에 못 살겠다는 아하. 민심 하나. 저는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말합니다. 욕은 안 합니다. 누구처럼. 그 다음에 민생 경제 정말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어떤 고통과 불안이 이제 엄습하고 있다. 큰일입니다. 이은영 선생님은 여론 분석 전문가이고 우리 공희준 선생님은 정서에 맞아. 넘어서 그 수없이 많은 권력자들의 정서까지 분석하시는데 저는 오늘 조작 분석 전문가입니다. 오늘 조작을 분석하시는 낮에 스픽스 정치 본색에도 고속도로 조작, 교통량 조작, PC 조작,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조작했다고 분석하고 왔는데 스픽스 방송 매우 소중합니다. 57만 구독 돌파했던데 여러분 우리 신인규 사장님 중심으로 저희들 열심히 해서 이번 주 안에 스픽스가 60만을 돌파했도록 저희도 오늘 한번 기염을 토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그 좀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고 좀 알차게 진행을 해볼 텐데요. 우선은 오늘 이제 그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지금 쇄신책을 좀 내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한 좀 짧게 여기서 한 줄 평 비슷하게 해서 좀 평가를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우리 이은영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지옥문이 열렸다, 이제. 국민의힘. 이제 지옥문이 열렸다. 네, 지옥문이 열린 것 네. 같아요. 지금 일단은 가장 미디어에 핫한 게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네. 싸움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거센 그래야 돼요? 충돌이죠. 거센 충돌. 네. 예. 근데 이게 나비 효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또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어허. 예. 그래서 어쨌든 지옥문이 열린 국민의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아하, 지옥문이 열렸다라고 하셨고 우리 공희준 작가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쇄신입니까? 새신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당이 쇄신은 안 되고 네. 조만간 실신할 것 같아. 실신. 아니, 실신? 네, 당이 아하. 그냥 실신해 버릴 것 같아요. 쇄신은 안 되고. 아, 근데 사실은 그 예. 국민의힘이 안철수, 이준석 충돌보다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가 붙은 건데 여기서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면서 끼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판이 이상해졌는데 네. 결국 이겁니다. 결국은 지금 어떤 거냐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입장이면은 나는 안철수 같은 이제 쩌리를 상대할 겨를이 없다. 근데 제가 정말 사람 운명 알 수 없는 게 예. 제가 이제 2016년에 노원서 선거하는 거 좀 봤는데 2016년에는 안철수가 아니라 이준석이 쩌리였어요. 쩌리인데 7년 만에 쩌리와 메이저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겁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안진걸 소장님은 국민의힘의 그 쇄신안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예전에 하라는 쇄신은 안 하고 그 때 잠깐 미는 쇄신만 한다 이런 풍자가 있었는데 쇄신도 못 하겠던데요. 쇄신은커녕 쇄신도 못하는 분위기다. 때도 안 그나마, 밀린다? 예, 저는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논란과 비판도 예. 많지만
이번에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세간의 민초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국민의힘 내에서 반향을 못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공희준 선생님 말씀대로 느닷없이 안철수 전 대표로부터 이준석 전 대표가 완전히 그냥 뭐랄까 그 물론 눈물을 짜냈다라는 사람도 있던지 어쨌든 그 최상병 사건 이야기하면서 그 동료 젊은이로서의 슬픔을 잠시 울분이 터져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저는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입장이 달라도. 근데 안철수 전 대표 정말 이렇게 타락이 되나요? 악마의 눈물이 뭡니까? 악마의 눈물이. 저도 윤석열 대통령 아무리 싫어도 눈물 이렇게 뭐 짜낸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 같은 경우도. 그래도 참 악마의 눈물이란 말 안 했습니다. 뭐 악어의 눈물이란 말을 해본 적은 있어도. 헷갈리신 거 아닐까요? 예. 그거를. 악어의 눈물에서 악어랑 악마는 너무 차이가 있어요. 타도 아니고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스피스에서 풍자도 좀 격한 풍자 나오고 비난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말 공적 공간에서 또 집회에서 시민 잘 발언하다 보면 시민들도 막 조금 욕설도 나고 해요. 근데 최소한 공적 공간에서 좀 더 책임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래도 국민 통합의 용어나 또 팩트에 기반한 용어, 그리고 최소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들어도 정치나 공론장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과 거리감과 어렸을 때부터 혐오를 가지지 않는 그런 언어를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 우선 오늘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럼 좀 시작하는 단계부터 먼저 좀 발언을 좀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먼저 한번 좀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자성어는 결자 해지입니다. 제발 여당 집단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흔히들 검사가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더는 대통령에게 이런 요구를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닙니다.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대통령실 관계자의 성의 없는 익명 인터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진실한 마음을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표현해 주십시오.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당 내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아세우신 당신께서 스스로 그 저주를 풀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자유롭게 말하라고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봤자 사람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이고 그 저주는 밤비노의 저주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여당을 괴롭힐 것입니다. 사람 뒤에 숨지 않는다는 The buck stops here, 그것이 대통령이 반복해서 새기던 초심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가수 토이가 했던 스케치북이라는 노랫말을 인용합니다. 옆에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잊고 이기적인 삶을 걸어왔다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좀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지우개로 지우면 됩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자기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 갈등을 빚다 징계를 당하고도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입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지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 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응석바디가 당의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켜보고 계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신 16,036분의 국민들과 함께 당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장면을 보고 오셨는데요. 제가 조금 더 그 사실관계를 좀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준석 대표가 한 뉴스 프로에 나가서 이번에 강서구청장 패배의 원인을 좀 짚다가 뭐 1번 누구, 2번 누구 하면서 3번에
막말 안철수라는 얘기를 좀 꺼냈는데 안철수 의원 쪽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 욕한 게 아니었고 또 시민이 지나가던 욕한 거를 내가 그냥 대받아쳐서 농담한 거다라고 하면서 그 사실관계 논쟁을 벌리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10시 30분, 월요일 10시 30분에 먼저 기자회견을 하고 이준석 대표가 바로 뒤이어서 11시 20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국민의힘의 쇄신책이 나오면서 이게 막 뉴스가 좀 뒤섞여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선은 안철수, 이준석, 안철수의 갈등에 대해서 이게 언제부터 좀 시작된 건지 우리 또 우리 한수영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신 우리 공희준 작가님의 설명을 좀 듣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되냐면은 예. 2013년 예. 3월 초에 안철수 의원이 귀국하자마자 노원으로 왔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꽤 노원. 길게 형성이 됐네요. 제가 10년 그때를 됐다, 기억하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안철수 쪽에 어떤 팁을 줬냐면은요. 노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은 이촌동에서 자지 말고 노원서 자라. 제가 그렇게 한번 팁을 줬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노원구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는데, 귀국하자마자 첫 번째 잠을 용산서 이촌동에서 자면은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아무튼 안철수 의원이 10년이 넘는 애증이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충돌한 거는 2016년에 이제 노원에서 선거 때 붙으면서 충돌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신인규 대변인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바른미래당 분당 사건. 바른미래당. 그때부터 이제 건넜으면 간을 건넜죠. 근데 아마 공천 자리를 놓고서 좀 갈등이 맞아. 있었던 거죠.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나오려던 노원에 김근식 그러니까 지금 송파병 꽂으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안철수와 이준석 사이의 감정을 건널 수 없게 만든 김근식도 지금은 또 반 안철수가 됐어요. 다판 안철수. 희한해요. 예. 아무튼 중요한 거는 안철수 대표에게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자기의 지지자는 산술급수적으로 만드는데 자기의 반대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렇다면은 지금 이 안철수 의원이요. 상당히 센 조치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준석 대표가 뭐 잘못 얘기했다라고 뭐 이렇게 지적하거나 비판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지금 16,036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네. 당에서 제명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호 소장님? 저는 그래서 이게 과연 안철수 의원 혼자 생각이냐 그렇게 안 봤어요. 네. 예. 서명을 준비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저는 이제 처음에 감정 싸움으로 시작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기자회견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요거는 뭔가 좀 모종의 사인을 받았을 수도 있다. 아니면 내가 사인을 보내는 걸 수도 누구의 있다. 사인을 받았을까요? 저쪽 용산의 사인을 네.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거나 아니면 좀 더 강력하게 자기가 용산으로 사인을 보내는 거겠죠. 내가 이 위기를 좀 수습해 보겠다. 근데 쟤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지켜봐 달라. 뭐 이런 사인을 사인이 안 내려왔다면 그 사인을 지금 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소위 말하면 건수 잡아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내보내는 그렇죠. 그 일을 하겠다. 근데 그거는 사실 예. 이제 좀 말싸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뿌리가 깊은 관계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10년 된 악연이잖아요, 이게. 세월은 좀 오래됐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악성 관계인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기회를 이용해서 어쨌든 안철수 지금 의원은 당 대표를 제낄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이준석 대표를 특히 더 때려가지고 용산에서 굉장히 또 싫어하잖아요. 이번에 18%포인트 얘기해서 굉장히 미운털이 박혀있는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몰아내면서 내가 일어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한 것이 아닌가. 안소장님도 어떻게 보십니까? 마침 김기현 대표가 오래 못 버틸 거라는 게 지금 여의도 그렇죠. 안팎에서 엄청 나오잖아요. 김성호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하고 조수진 최고위원이 카톡 주고받은 거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일부러 노출한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 보여줬다? 그런 설도 있어요. 그냥 사진 찍어 뻔히 아는데 여의도 연구원 김성호가 누구냐? 전 한겨레 기자 또 의원 출신이고 김한길 맞습니다. 이쪽 그룹하고도 가까운 걸로 알려져 의원도 한번 있는데 지냈어요. 그분이 강서구가 마침 지었고. 예, 강서구에 2번 나와서 떨어지게 됐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장에서는 사실은 저는 안철수나 나경원이 여기 와서 김태우 만사하고 돌아다닐 때부터 참 저 사람들은 너무
최소한의 균형감감, 자존심 높구나. 그렇게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 윤석열 집단으로부터 린치당하고 짓밟히고 내쫓기고 정당법 위반 당하면서까지 불법 경선으로 사실상 떨어진 건데, 그래서 안철수는 대통령실을 고발까지 해놓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속업 샥 김태호 만세하고 돌아다녀요. 그래 떨어졌어. 자기는 최선 다했는데 보니까 이건 윤석열의 잘못이요 당의 잘못이라 해갖고 김기현 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내가 비대위를 하겠다 뭐 이런 거면 차라리 말이 되는데 너무 느닷없이 이준석 전 대표를 공격하잖아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를 공격하는 근거가 지랄하고 자빠졌네에 대한 건데 그거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농담으로 했다는 거죠, 안철수가. 아니 농담 비슷하게 한 건 맞아요. 현장을 보면. 근데 저희 스픽스에서도 우리 총선 전에 저희 볼 교수님 그 우리가 지적했던 기억나요?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왜냐하면 지나가는 시민이 안철수나 국힘당한테 지랄 잡았는데 항의한 거 맞아요. 그럼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데 진교는 막 욕을 하다가 그 욕이 딱 들어오니까 들리니까 본인은 농담이라면서 그러니까 지랄하고 자빠졌네 했는데 누가 봐도 진교훈 세력에 대해서 어쨌든 지랄하고 자빠졌는 걸 받아치거든요. 농담 비슷하게 한 거 맞아요. 본인이 또 욕을 그 사람 성격이 막 욕을 막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없는 사실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은 누가 보기에도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이 공적 선거 공간에서 분명히 학생도 지나가고 어른도 지나갈 텐데 지나가는 시민이 항의하는 지랄로 자빠졌네 하고 집권 여당의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 경선에 나왔던 사람이고 대선 경선 나와가지고 윤석열 후보한테 결국 단일화해가지고 힘 실어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교과서에도 실리는 사람이 총리 후보까지 거론된 그런 욕을 하는 위원장을 했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준석 대표도 그게 3등이라고 말하는 건 좀 과장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3등이라 한 건 아니고 기호 1번, 2번, 3번 네, 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앞에 막말을 했다라고 하다 보니 그게 이제 허위사실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 개를 꼽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과했다라는 지적이 자기는 야 어떻게 그게 들어가냐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이준석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이고 이참에 이놈 내가 가만두지 않고 이놈은 악마다 뭐 이렇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제명까지 막 만 명씩 모으는 거기다가 제명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느닷없고 저는 이번에 안철수 전 대표는 어마어마한 실체 감점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새정치 안철수의 새정치는 요걸로 전 죽었다 이렇게 제가 평론을 하고 다녔거든요. 제가 우리 공희준 작가님은 조금 심층적인 제 부분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중도에서 소구력을 가졌던 분이시고 이분이 대선만 벌써 3번째 나간 분 아닙니까? 그럼 정치를 모르던 사람도 이 정도 하면 이제 정치를 알 법도 한데 지금 당내에서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당의 강경층 내지는 이준석 대표를 싫어한다라고 여겨지는 어른들 그분들 표를 겨냥해서 지금 한 건데 이게 과연 자기 행보에 도움이 된다고 이러는 겁니까? 이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지금 안철수 보통 대부분은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는 유권자가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거든요. 근데 안철수는 정반대예요. 정치인이 지지자에 대한 신뢰를 철회해요. 이 새로운 개념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죠. 신개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해서 새정치예요. 새정치입니까? 네, 새정치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겁니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조기 대선에서 그래도 호남에서 안철수 대표가 당시 한 30% 지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 안철수 대표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호남이 날 이거밖에 안 찍어줘? 알았어. 그러면은 나는 오늘부로 호남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실패해야 돼요. 정치인이 철회한다는 건 너무 이상한데. 그러니까 새정치지. 새정치. 그리고 동시에 또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이냐면은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제가 하나 더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일단은 조수진과 김성호 의원의 카톡은요. 두 분 다 수도권 출마를 노리시는 분들이거든요. 전 그래도 두 분이 의도적으로 김기현 대표의 낙마를 의도했다고 봐요. 수도권 출마하시다 보니까. 그게 찍힌 게 아니라 의도된 거다? 왜냐면 어떻게 하면 두 분 입장에서는 영남 지역구인 김기현 대표가 빨리 어떻게 사라져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떤 거냐면은요.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다음에 가장 의미심장한 뉴스가 이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제원 의원과 만나서 1시간 독대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윤 대통령과 장제원 의원이 만나서 독대를 할 때 두 분이 무슨 민생 경제 대책을 논의하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 대책을 논의하겠습니까? 뻔해요. 두 분이 1시간 얘기하면은 그 중에 59분이 이준석 욕이에요. 뻔한 거죠. 그러면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윤 대통령과 장제원이 만나서
이준석 요구 실컷 했다. 는 게 안 대표 귀에 안철수 의원 귀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 안철수 의원이 이 틈에 그리고 저기 무엇보다도 안철수 의원이 아직까지는 장제원 의원과 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때문에 안철수 의원은 내가 이 틈에 이준석을 신나게 패가지고 장제원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모종의 밀지를 받을 수가 있겠다. 그럼 장안연대를 노리고 했다. 복원이죠. 안장연대. 복원. 복원을 노리고. 복원이 맞아요. 복원이. 아니 그러면 제가 이윤현 선생님 이거 여쭤볼게요. 그럼 네네. 안철수 지금 의원은 네. 이거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되지 않는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건데 이분 도대체 다음 행보의 목표가 뭡니까? 당대표예요? 아니면은 대통령입니까? 이분 대통령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중도표가 안 오잖아요. 이분이 오늘 재밌는 짤이 도는 게 있어요. 당깨기 전문가 안철수 해가지고. 그래서 지역구도 지금 막 네. 분당 아니야 이런 농담이 있던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을 깨기 위해서 아하. 지금 깨면서 자기 새로운 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뽀개려고 아닌가. 한다. 그런데 제가 당깨기 전문가. 근데 제가 약간 이윤호 소님한테 약간 반론 아닌 반론을 드리자면은요. 예. 안철수 의원이 또 창당 전문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겁니다. 보통은요. 네. 대부분의 사람은 해당 행위를 하잖아요. 네. 근데 안철수 의원은 보통은 창당 행위로 무리를 들이켜요. 창당 행위. 그러니까 해당 행위가 아니라 창당 행위. 창당 행위. 창당 작업이 아니고 창당 행위예요. 근데 아까 예, 뭐 이어서 말씀해 그 얘기가 주시죠. 중요한 네. 게 그 장제원 의원과 대통령이 만났다라는 설이 지금 팩트인지 아니면 장성철 의원이 가상에 지어낸 말이다. 지금 요건데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장안연대 복원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준석을 지금 때리고 있는 거다. 아까 다시 제가 생각한 걸로 복원을 굉장히 정치적 연결한다면. 노림수를 두고 지금 이 제명까지.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요거 주장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요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인이 있었다는 거죠. 사인까지 네, 쓸 수 네. 있었다. 장제원을 통해서. 그러면- 제가 요거에 예, 말씀해 힘을 실어 좀 주시죠. 분석을 한번 네. 해볼까요? 지금 어제 오늘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데 사실 집권 여당이 어쨌든 민생이든 경제든 남북화이든 평화든 뭐라도 희망과 안심을 시켜야 되는데 국민이 너무 지탄하는 대상이 되니까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방금 안철수 그런 행보 윤한연대 시도했다고 완전히 개작살 났는데 모욕당하고 안장연대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장연대. 같은 의원들끼리니까 그걸로 차마 대통령이 제 집밥질 않겠죠. 감히 네가 어디 대통령이랑 어허. 연대를 이건 못하잖아요. 동료 의원이니까. 근데 마침 이제 김기현이가 나왔잖아요. 아주 묘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박대출을 정치위원장 사퇴시켜서 사무총장 시키려다 좌절되고 TK에 이만희를 앉혀갖고 결국은 어쨌든 자기 측근들로 TK 중심으로 당 운영하려고 해서 도로 TK라는 또 비난을 받는데 임명직 최고위원들이 임명직 당직자들이 전부 다 사퇴하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이 극대노했다는 게 지금 여의도에 돌아요. 왜 왜? 소문이 있습니까? 최측근인 이철규가 날아가고 있다. 아하. 내가 제일 좋아하고 총선에 바로 나의 지침을 받을 수 있는 이철규까지 덤으로 그만둬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하. 상황이.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김기현 오래 못 가겠네 메시지가 공개됐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철규가 날아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다는 소문이 돌아요. 이철규를 날려가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박대출을 안 치려고 했다. 그래서 또 그것도 문제제기 세게 당해서 일단 이만희로 가고. 아하. 그리고 뭐 그 임명직 최고위원들 다 임명직이라도 다 사퇴하자고 아마 이야기한 게 장해찬 최고위원인가 봐요. 그 청년 최고위원. 그 장해찬 최고위원도 용산부터 네가 뭔데 그러냐 그래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하냐라는 요거는 여러분 전부 추정입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방금 듣고 온 소문이에요. 장희찬도 혼났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혼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스픽스에 오신 여러 평론가들이 아까 낮에도 이게 화제가 됐고 제가 들은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요거는 아니라 그러니까 뭐- 오늘 아덱스가 있었잖아요. 무기 박람회 예. 여당 지도가 다 갔거든요. 김기현이 안 왔어요. 네. 그래서 잘렸나 벌써? 용산으로부터 뭔가 강하게 지금 질타를 트위트나 질타를 받고 아하. 주춤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들리는 이제 소문을 예, 이제 그렇죠. 전달을 여의도의 하신 건데 주변에 이제 팩트라고는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고요. 아 이거는 뭐 알 수가 없겠죠. 알 예. 수가 없는데 이제 어찌 됐든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쇄신안이 나왔는데 안철수, 이준석 안철수 요 갈등 때문에 지금 싹 다 묻혔다. 요건 팩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이제 분위기적으로는 쇄신안이 핵심이 뭐였어요? 그 그게 임명직 총사퇴와 이만희, 그다음에 그 김성원, 네, 그다음에 김예지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게 당에 그게 쇄신안이에요? 현재까지 나온 건 그렇습니다. 아. 이만희 쇄신한 거 아니죠. 왜냐하면 TK가 다시 사무총장. 사실 김기현 대표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 하지만 이분이 국민의힘당 대표인 걸 대다수 국민이 몰라요. 어디 가면 정진석 의원이 수해 복구 때 보통은
막 그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여당 대표님 오셨네 우리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니까 정지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국민의힘 대표님 오셨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잖아요. 몰라 보니까. 박수 보낸 그 영상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막 네. 그러면서. 아니 그래서 일단 그 뭐 오늘은 그래도 주제를 뭐 어쨌든 그런 소문들보다는 예. 조금 더 팩트 위주로 얘기를 좋습니다. 해야 되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우리가 듣고 와서 다시 한번 이 주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그 내부 총질을 고려하면서 윤리위제도 진행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발언 때문에 이제 오늘 또 뭐 장성철 그 소장님이 또 이제 뭐 그 안철수 의원의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1년 전에 뭐 아팠던 일에 대해서도 지금 뭐 갑론을박이 지금 오고 있는 이제 그 발언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지금 안철수 의원은 아까 이제 기자회견 보여드린 거에서 뭐 응석바지다 내지는 아까 그 페이스북 그 아까 안진걸 소장님 소개해 주신 대로 뭐 악마의 눈물이다 이런 식의 굉장히 과격한 언어를 쓰고 있고 이준석 대표도 아픈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좀 정치인들의 좀 과격한 표현 내지는 그 아까 우리 그 공희준 작가님 말씀을 빌리자면 뒤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앞에서 대놓고 싸우는 이게 뭐 솔직하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정치권의 문화가 좀 바뀌는 걸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언론 탓을 하면 좀 비겁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안철수 대표나 이준석 대표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는데 딱 그것만 찍어 부각시켜다 보니까 아하. 다른 거는 다 묻혀버려요. 표현만 보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언론이 좀 전반적인 걸 소개해줘야 되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철수 의원이 오늘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이렇게 동을 뜬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안철수 대표와 좀 가까운 젊은 정치인, 젊은 보좌하시는 분에게 한번 전화해봤어요.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어떤 대답을 주시냐면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안철수 전 의원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이 정식으로 자신을 공적으로 보좌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어디서 항상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와요. 대표적인 게 사실은 그 안철수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주원그 시인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것도 토론회 전에 어디선가 듣고 왔다는 얘기가 무성한데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그러니까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이게 좋은 언어를 써야 된다. 예. 그러니까 가급적 절제해야 된다는데 이 지금 정치인들의 뭐 소위 말하는 언쟁 여기에 대한 그 표현 방법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관되게 어쨌든 공적 공간과 권력, 사회적 영향이 큰 사람일수록 권력도 절제돼야 되지만 사실 권력이 절제 안 되니까 표현도 절제되지 않는 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민중의 것이고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지 공적 책임이라든지 사회적 책임이 강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짓거리라는 자유는 아니잖아요. 비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서민들의 자유, 시민들의 비판의 자유 이런 시의 자유, 집회 자유 이런 데서 연유된 건데 그래서 어쨌든 저도 진보 중도 보수연대 집회하고 촛불 집회하면서 거기서도 연사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욕은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지나가는 어린이도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맹비나 나오나 풍자할 수 있잖아요.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니컬한 조롱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래도 공적권 욕은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안철수, 이준석 두 분의 이 대충돌 일단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의 쇄신과도 거리가 멉니다. 물론 이준석 후보 전 대표의 메시지는 귀담아 들은 내용입니다. 그건 그대로 인정해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구구절절 제가 주장했던 거, 거리의 시민이 주장했던 내용이 집약돼 있습니다. 그거 윤석열 정권이 안 받아들일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으로써 저는 이 정권이 망한다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야 이러다 진짜 망한다. 내가 몸담았던 정당. 네. 그리고 자기가 또 직전 대표니까. 직전 대표로서 정말 고운한 거잖아요. 다시 기자회견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 동일한 내용으로. 아하. 근데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어쨌든 이러면 이준석 전 대표 내용을 가지고 토론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쇄신의 실시라도 되는 거고 그냥 이준석 죽이게 지금 그다음 이준석 완전 왕따 따돌리기로 지금 할 건데 그건 저는 국민의힘은 망할 뿐만 아니라 정치에서 가장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쇄신안이라고 내어놨는데 너무 좀 내용이 빈약하고 사실 평가할 정도가 아예 없다 보니까
오히려 안철수, 이준석, 이준석, 안철수 요 논쟁이 더 상대적으로 부각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장례찬 청년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정치인 이전에 인간이 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은영 소장님은 좀 전반적으로 이런 정치인들의 뭐 앞싸움이라고 할까요? 네. 뭐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말을 장해찬 그 최고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도 인간이 돼야 된다. 그 얘기가 많아요. 뭘 보고 하는 얘기다. 예, 그래서 오히려 사실 정치인들은요, 이런 싸움이 일어났을 때 참전하는 거를 가장 즐겨 하거든요. 참전해야 내 존재감이 기사가 많이 사니까. 나오잖아요. 그럼요. 근데 사실 이준석 그 대표 아까 그 전 대표 기자회견한 그 내용을 보면은 전 전문을 다 봤는데 네. 굉장히 정말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 내용 자체 준비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길었는데 해야 될 말을 거의 다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노래 가사까지 해갖고 이제는 새로운 그림을 그릴 때다. 이런 거를 뽑아줘야 되는데 언론이 그런 건 안 뽑아주고 아픈 사람 상대 안에서 더 감정을 부추기는 이게 이제 미디어의 속성이죠, 뭐.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정치인들 싸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왜 이야기가 없겠습니까? 다 인간이 네. 하는 일인데 근데 저는 그래도 좀 공인들이라면은 그 사적 감정은 저는 최대한 그렇죠. 절제하고 배제하는 것이 국민 앞에 서는 태도 아니냐. 왜냐면 사적으로 뒤에서 다 싸울 수 있죠. 근데 그 드러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조금만 얘기하면 지금 통제가 상실된 것 같아요. 통제력이. 통제가 상실. 예, 통제력이 상실이 돼가지고 지금 그 대통령이 지금 오늘 안 소장 얘기하는 거는 분노했다 또 경로했다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김기현 대표만 남긴 이 인사가 이해가 안 되는 인사거든요. 좀 엉성하죠 지금. 예, 좀 이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의심을 하기로는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버팅기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했었어요. 차를 사실은. 빼라고 하는데 근데 안 안 빼고 있다. 빼고 예, 오히려 버팅기면서 어허. 자기가 자기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천까지 가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통제력을 상실한 사람은 대통령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작은 이제 뭐랄까요? 이 그 중간급 리더들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막 아하.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하나 더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그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 장면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듣고 와서 국민의힘의 미래 진로 한번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의 눈물의 기자회견은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을 위한 것으로 분석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얘기? 해석은 자유고요. 예. 예. 그래서 해석은 자유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예. 밑작업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제가 1년 반 동안 당한 게 부족합니까? 저는 2주 봅니다, 길어야. 2주 동안에 이 평지 풍파를 막아낼 수 있는 충격 완화용 아이템이 없다고 한다면은 예. 후폭풍이 너무 셀 겁니다. 지난주에 나온 여론조사들은 사실 보궐선 끝나고 민심 반영하지 않았지만은 이번 주부터 이제 20%대 대통령 지지율이 나오는 조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자꾸 이제 또 어르신들은 이준석이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저주가 아니라 일기예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또 여론조사 하면은 또 이은영 소장님을 빼놓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예측한 네. 좀 있으면 20%의 조사들이 쏟아진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은영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오늘 나왔잖아요. 27.2%인가 아하. 하나 나와서 29.2%가 아까 뉴스토마토 네, 뉴스토마토 거죠? 자료가 나왔고 네. 저게 이제 그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민심이 확인됐잖아요. 네.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서 그 민주당은 이긴 쪽은 컨벤션 효과가 반영이 되는 거고 진 쪽은 이제 지지층이 지지 처리하는 쪽으로 반영이 되는데 거기다 지금 내분까지 일어났어요. 그러면 싸움이 크게 일어났죠. 그럼요. 그럼 이제 한 번 더 이게 이제 여론 형성의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지금 당 지지율이 30% 초반대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32% 나왔거든요. 아하. 지금 국민의힘 이게 지지율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조사한 것에 따르면 국민의힘 32%인데 지난 아하. 조사 대비 4.3% 포인트 빠졌고요. 4%가 빠졌습니까? 네, 민주당은 50.7% 나와서 2.9% 포인트 상승했어요. 아. 그래서 지금 그리고 미디어 토마토 자료도 상당히 네. 지금 안 좋습니다. 대통령 네. 지지율이 29.7%인가 나왔고 예. 29.2.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그 이 대통령이 지금 1년 6개월 좀 지났는데 20% 나온 적이 한 4번 정도 있었거든요. 어허. 24% 가면은 진짜 그때는 레임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24% 나오고. 그러면 지지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후반부에 따로 좀 네. 준비가 돼 있으니까 논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이준석 대표의 진단에 의하면 이제 김기현 지도부 앞으로 2주 남았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우리 공희준 작가님 보기에는 2주입니까? 2달입니까? 2년 남았습니까?
그거는 제가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좀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과대평가를 네. 했다고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2주 안에 뭔가 좀 저기 땜빵을 구해온다는 건데 구해올 사람이 없어요. 아, 대체자. 예, 대체자. 사실은 예. 지금 가면 곧바로 아하. 저기 순장조인데 누가 순장조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뭐, 아, 단 그래도 하나, 이만희 총장 같은 사람 단 들어오잖아요. 하나 이건데 예.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이만희 총장 같은 경우는 예. 여전히 대구경북에서는 내가 대통령과 통한다는 선거명에 아. 통하니까 그런데 그리고 근데 이겁니다. 제가 최근에 저는 굉장히 전망이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게 예. 그 요즘에 어떤 흐름이 있냐면은요. 이제 저기 윤석열을 지키겠다면서 각종 뉴라이트 조직들이 요즘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뉴라이트 조직이 생겨났는데 그런데 보통은 이제 윤 대통령이 최근에 아마 요즘에 굉장히 좀 고독할 겁니다. 고독하다 보니까 각하 누가 어떤 사람들이 각하를 지켜준다고 나타났습니다 하면은 그때는 그 사람들이 옥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 빨리 데려와. 그렇게 됩니다. 사람 심리가. 구하기에 급급하다. 그렇죠. 아, 예, 지지율에 아마 예, 영향 같은데 예. 지금 또 이만희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경찰 출신이에요, 공교롭게. 그래서 예. 직전의 사무총장 이철규 총장도 경찰 출신, 예. 윤재용 원내대표도 경찰대 1기 경찰 출신, 예. 이만희 지금 사무총장, 신임 사무총장도 역시 경찰 출신. 예. 이래 지금 정부에는 검찰 출신이, 당에는 경찰 출신이 요지에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안진걸 소장님 생각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얼마나 실린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철규 사무총장을 엄청 신뢰했는데 갑자기 이철규가 날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아니 근데 게. 신뢰 안 하고 예. 아니 이철규 총장 당신이 잘못해서 선거 진 거야라고 화풀이를 했을 수도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이제 분석이 나오던데 결국 이제 그걸 배제하고 보면 그럼 윤석열 정권의 핵심은 정말 정치 검찰이나 이제 정치적 경찰, 검경. 예, 네, 검경. 검경. 예. 수사에서 사람 잡아냈는데 억울한 사람까지도 때려잡았던 그런 사건 조작 의혹이 있는 또는 그렇게 정치를 대결과 수사를 넘어서 사냥으로 몰아가는 사람들로 계속 가득 차고 결국 저는 마지막에 모이면 이철규가 날아간 다음에 윤석열이 화가 났어도 박대출을 날리고 이만희를 앉힌 거 보면 지금 이제 일단 언론 보도에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조수진 그 김성호 여의도 부원장 그 카톡 대화에도 나온다면서요. 박대출 이야기가 이름이 써 있습니다. 예,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용산이 마지막에 또 이제 간섭일 수 있잖아요. 뭐 선거도 개입하고 당대표 뭐라는 데도 개입하고 경선을 개입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래 일단 이철규가 그만둔 조건에서는 정치검찰 출신이나 정치검찰 출신으로 그나마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이렇게 앉힌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봐도 너무 쇄신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국민한테 아집을 비춰주죠. 아 또 TK야? 도로 TK야? 김기현도 TK, 윤재욱도 TK, 사무총장도 TK, 검찰 출신, 경찰 출신 다 이런 영남 사람이잖아요. 출신들이 좀 많은 거죠. TK, 사실 김기현도 넓은 의미의 판사 출신이니까 판사 아니면 검사 아니면 경찰. 아 국민의힘은 일반대다. 일반서비가 중산층하고는 그냥 보통 국민하고는 너무 다른 집단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안철수 맨 이준석 한참 후배잖아요. 후배가 만약에 좀 과도한 게 있었어도 네네. 아 저도 되돌아보겠습니다 하면서 충분히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렇게 이준석이라는 한 사람을 못 죽여서 안달인 그 이 안철수나 그 장해찬 같은 사람들 국민들은 이런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아하. 쓴소리하는 사람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못 죽여서 안달인 그런 집권 세력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의 향후 거취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또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준석 대표는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뭔가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마침 공교롭게도 이제 유승민 이제 전 대표께서도 이제 방송에 나와서 12월 말까지는 좀 한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당내의 언급들과 맞물릴 때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향후 그 당의 운명이 좀 될 것으로 보시는지 뭐 어떤 신문 언론사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뭐 신당을 하겠다라는 상당히 믿기 어려운 기존의 논리와 맞지 않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우리 공희준 작가님은 좀 전반적으로 향후 예측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사실은 국민의당이 되살아날 방법은 이미 나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회, 사실은 반성도 이제 소용없고 회개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 회계 쪽. 예, 이제 더 반성도 필요하고 이제 회개. 근데 사실은 윤 대통령이 회개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이제 믿음이 맞아요. 있어야 또 회계가 나온다. 회개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당은 점점 극보수화로 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최근에 이제 뉴라이트 쪽 사람들이 굉장히 좀 바빠졌어요. 동시에
저도 사실 안철수 의원도 요즘에 그쪽 분들 영향을 좀 조금씩 받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일단은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분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쓴소리를 받아보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누구도 윤 대통령을 향해서 예. 쇄신하기 위해서는 아하. 대통령님부터 먼저 변하셔야 됩니다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 잘 예. 안 변하잖아요. 예.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윤 대통령처럼 벼락 출세한 사람은 안 변하죠. 변하죠. 안 변하, 예. 절대 안 변하죠. 그러면 저희가 그 안진걸 선생님의 질문 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깝다, 네. 애정을 많이 담아주셨는데 이준석 대표 이제 이번에는 무조건 국회에 들어가겠다 이런 의지는 밝히고 있거든요. 좀 조언 내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좀 이런 말씀 한번 그러니까 좀 해주시죠. 그 국민의힘 지금 전현직 의원들이나 후보자들은 엄청난 고뇌에 빠졌을 거예요. 아하. 야, 17, 18% 지는구나. 17.15% 네. 강서에서. 직전에 강서구청 네. 강서구가 옛날에 지금 야권이 유명했지만 최근엔 여권에 유리한 지역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지금 오늘 뉴스토마토 29%. 아까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이제 갤럽 가장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합니다. 뭐 이인영 소장님 동의하시나요? 네. 보통은 응답률이 높아서 그렇죠. 인식을 그렇게 하시던데 갤럽 조사 20%로 떨어진다고 이택수 대표가 예언했던데 리얼미터 조사도 지금 엄청 떨어지고 있다고 추세적으로 이야기하던데 그러면 이런 거 아니에요? 아휴 윤석열을 멀리해야지 그다음에 비판해야지 우리가 살겠구나 할 텐데 그러기에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너무 무서워요.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권이 싹 장악해가지고 몰아치니 아하. 와 이재명, 송영길, 문재인 죽이는 거 보니까 수백 번도 압수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이번에 정말 중대한 고언을 했잖아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그 당에 남아가지고는 이준석 대표 공천 안 주겠죠. 이준석 대표 뭐 지금 이준석 대표도 일부 기소돼 있고 있는 거 있잖아요. 수사받고 있는 거. 그런 걸로 더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아하. 그런 모욕과 수모와 정치 공작 그만 당하고 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 그다음에 그들의 앞잡이 노릇만 하는 바지 사장 세력들하고는 더 이상 당 못한다고 나오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어떤 생각인지. 그럼 나온다고 아마 많은 한다면- 국민들은 예. 차라리 중도 보수 신당 이현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제 내 길 가겠다 비슷하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잘 나와서 아하. 정말 국민의힘은 안 된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채울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대로 국정 운영하면 안 된다. 나라 망하고 국경 망하고 국민들 다 죽어간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온다고 한다면 지역구가 현재 노원병인데 여길 떠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노원병에서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어느 지역으로 좀 가는 게 본인이 좋다고 그동안 생각하세요? 노원병에 대한 애정이 엄청 있었잖아요. 네. 그 지역구를 옮겨라 이런 조언은 저는 쉽게는 못 할 것 같아요. 아하. 그 제가 하나 유추를 드리자면요. 그 노원병에서 가장 이준석 대표가 참고할 만한 선거는 어떤 선거냐면 본인이 나왔던 선거였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2016년에 그 당시에 안철수, 이준석 그리고 이제 민주당 후보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세 사람이 붙는데 황창하고 맞다. 기억나요?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이 압승을 했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그때 안철수 의원의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었냐면요. 반 박근혜 비 문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반박 비문이네요.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은요. 안철수가 만약에 사실은 뭐 이 방송을 듣고 있던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기분 나쁜 말씀이겠습니다만 네. 그 이준석 대표가 노원에서 반 윤석열 비 이재명으로 3파전을 치르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보다도 그렇게 3파전에서 살아 들어온 이준석이면은요. 이준석 한 명이 국민의힘 100석보다도 훨씬 셉니다. 와, 100배 가치. 그렇죠. 값어치를 한다? 100배 가치죠. 예, 왜냐하면 그거는 문자 그대로 더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준석 네. 그렇게 당선된 국회의원 이준석이 2025년이면 대통령 출마 아하.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대선까지. 그건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은영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에게 만약에 전 대표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면 여론을 잘 분석하시니까 지금 조언을 그 해주시죠. 뭐 TK 출마설도 지난번에 나왔었고 네. 뭐 지역구로 옮겨라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 이번에 출마하면은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네 번. 이제 세 번을 나갔죠. 세 번 나갔죠. 네 번째죠. 네 이번이. 번째죠. 예. 제 생각에는 이번에 같은 지역을 나가면 동정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근데 민주당이 이제 김성환 의원이셔가지고 김성환 의원. 또 구청장 지냈던 예, 분이죠? 구청장 하시면서 아하. 국회의원을 하셨지만 이제 그 피로감도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지금 말씀해주신 네. 그 비윤 반윤 비이 요 전략으로 나가면 아하.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그 전제는 국민의힘으로 안 나가고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그렇죠. 전제잖아요. 아니면 신당이든. 자, 무소속 내지 신당. 네네.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지금 어저께 했던 그 기자회견 자체가 상당히 명분을 쌓는 아하. 디딤돌이 되는 기자회견이었다고 볼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이제 유승민 전 대표 전 의원도 윤석열 정부 레임덕 시작이 됐다. 김기현 체제로는 총선이 힘들다라고 하면서 한 12월까지는 좀 고민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희준 작가님은 좀 어떻게 내다보세요? 일단은 국민의당에서 마음을 떠나기로는 유승민 의원이 훨씬 마음이 떠났고요. 자, 국민의힘에 대해서. 예, 국민의힘. 그리고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쉽게 못 떠나는 건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전직 대표란 게 좀 모양새이기 때문에 못 떠나는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로 지난 적은 없기 때문에 대선만 한번 나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떠나기는 훨씬 더 홀가분하게 떠날 수는 있죠. 아하, 예. 좀 자유롭다. 예, 아. 예. 우리 이은영 소장님은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전 대표죠. 네. 이분이 독자적으로 지금 뭘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이분도 이제 그 비토 이미지, 안 좋은 이미지들이 아하. 쌓여 있어요. 굳어져 있는 이미지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대 교체가 지금 다음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건데 그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그 세대 교체 젊은 아하. 세대의 어떤 젊은 세대를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그런 이미지로 간다면은 의석을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기의 존재감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분이 지금 자꾸 12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이 언뜻 드는 생각이 민주당 안에도 12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뭐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2라는 게? 이 두 세력이 만나서 이 두 세력이 성향은 비슷해요. 중도 세력이 될 수가 있어요. 중도 합리적인 세력이라고 아하. 포장을 하면은 할 수 있는 세력들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구축을 해서 뭐 당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요거 조금 파괴력 있죠. 아하. 그럼 예. 12월 정도 돼야 알 수 있을 거라는 것이고요. 근데 12월 되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네. 그 12월을 기점으로 그렇게 뭉치자라고 서로 사인을 주고받은 게 아닌가. 그럼 예. 안진걸 선생님 보시기에도 네. 이 12월이라는 것이 뭔가 그 국민의힘의 지금 김기현 지도 체제 이것이 지금 좀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많이들 그렇죠. 예상하시다 보니까 좀 2주 만에 맞물려 무너질 있다고 수도 볼 수 있고 있습니까? 예, 뭐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비대위가 만드는데 친윤 또 직계야. 또 실패한 비대위. 예, 그러면 예. 또 이분들이 예를 들면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님이나 버티기 어렵겠죠. 아하. 그리고 이제 공천이 가셔야 되잖아요. 그때쯤이면. 그러면 아마 윤석열은 정말 뉴라이트, 극우, 극단 세력, 유튜버, 그다음에 아하. 정치검찰 세력으로 직계 체제를 시도할 텐데 어떻게든 100석 이상을 대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에 의해서 탄핵 막으려고. 그러면 이제 자기 지역구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그래도 좀 합리적이면서도 이런 사람들도 결단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 11월, 12월쯤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를 노리는 것 같아요. 뭐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사람도 일부 있겠죠. 저는 어쨌든 윤석열 정권이 변할 가능성이 하나도 없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렇게 계속 자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오늘 주제는 하지만 고속도로 게이트가 굉장히 심각하게 정말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비리로 밝혀지고 있어요. 국민들도 지켜봐가지고 아마 이건 여론조사하면 야 이거 진짜 심각한 비리가 더 나갈 거예요. 원희룡 장관이 방어를 포기했다는 이야기 나와요. 설명을 못해요. 조금 그 기세가 달라졌다는 완전히 얘기 기세 나오더라고요. 거의 힘이 빠지고 실무자한테 연기까지. 도로국장님 아. 저리 아파요. 위원장님 저 좀 봐주세요. 뭐 심지어 막 이런 지경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과 겹쳐지면요. 아하. 더 이상 윤석열 정권에 남아가지고 국민의당 윤석열 직계들만 남아있는 앞잡이들 남아있는 정당에 못 있겠다는 분들 나오면요. 저는 아까 공희준 작가님 말씀하신 이재명 정서가 엄연하게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 민주당으로 안 가고 있는 20, 30%도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은 싫지만. 네. 그런 사람들도 저는 제가 그분들의 입장을 같이 하진 않는다라도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가담해서 있는 것보다 나와서 그걸 문제 제기하고 네. 그러나 우리는 민주당이나 특히 이재명 대표하고는 함께하기 어렵다는 사람들 제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런 거기도 한 10에서 20% 정도 지지를 받지는 않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그분들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윤석열 정권의 국민의힘당 이렇게 득세하고 이렇게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고 행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네, 요즘에 말씀하시죠. 그래요.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합니다. 감정이입을 하면은 그것도 정서 분석의 하나입니까? 그렇죠. 윤 대통령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뭐 처칠이나 드골 그렇게 어떠한 그 위기를 극복한 지도자들에 대한 책을 보는 게 아니고 이른바 흔히 말하는 극우 유튜브 맨날 보실 것 같아. 보시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면서 맞아! 쟤들 말이 맞아. 아니 도대체 극우 유튜버는 지금 어떤 제안을 하고 있길래 위안을 받는다고 그분들의 이거죠. 이게 다 좌파들은 지금이 기회다 오히려. 지금 대통령께서 분발하셔가지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셔야 된다. 그럼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 뭐 이런 취지인가요? 그러면 국민이 감동한다는 거죠. 아무튼 기분들 근데 입장에서는 성적이 안 나오는데도 계속 그 극우 유튜브를 보면서 의지를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안 나오도 자기들의 저기 뭐 슈퍼챗은 쌓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하여튼 뭐 우리 이거는 공희준 작가님의 그 나름의 정서 분석 기법에 기반한 해석이기 때문에 저희 스픽스와는 좀 무관한 뭐 재미가 알려져 있지 않고 다 저희는 개별적으로 각자의 무관하게 판단이니까 이거는 정서 분석이 너무 재밌다는 댓글이 많습니다. 아니 근데 묘하게 빨려 들어가는 맞아.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스픽스 내에서의 또 저기 뭐 비주류네. 자세한 거는 우리 공희준의 정세 분석에 가셔가지고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중간 광고가 좀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광고 좀 해주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낭하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 빠져나가지 말고 금방 읽을게요. 더 착한 보험. 저희 스픽스에서 보험 점검 전문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합니다. 이름처럼 더 착하게 점검하고 설계해 드린다니 믿을 수 있는 업체입니다. 더 착한 보험을 통해 보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리모델링을 해보면 어떠실까요? 자동차, 화재, 건강보험 등 모든 보험의 상담이 가능한 더 착한 보험 저희 스픽스에서 강하게 추천합니다. 문의 전화는 1644-1236이고 일가 시군 이외에도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문자, 카톡, 채널 포함 상담 예약은 24시간 예약 남겨주시면 연락드린다고 하네요. 필요하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내 보험 가족부 한 번씩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요겁니다. 이거 생생 관절 한번 드셔보시죠. 아이고. 관절이 쑤시고 아플 때 스피스 여러분의 관절과 연골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유유제약 생생 관절원 70ml 30포 13만 원에서 33,900원 판매. 와, 어마어마한 할인이네요. MSM 칼슘 함유된 흡수가 빠른 액상형 파우치 1회 1포로 연골, 관절 건강 챙기세요. 스픽스몰에서 제조가로 구매 가능합니다. 지금 뭐 드셔보셨는데 맛은 저기 보정 세겠지만. 과장 광고 하지 말라고 제가 약간 좀 절조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아침부터 제가 요같이 무릎이 안 좋았는데 확 났어요? 통증이 확 났다면 과장 광고니까 그렇죠. 대폭 완화됐어요. 통증 이거는 이제 대폭 완화. 공희준 작가님의 신체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후반부를 진행하면서 이제 마무리로 우리 윤석열 정부의 뭐 레임덕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좀 굉장히 참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행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참 권력이라는 것이 우리 대통령 단임제가 있었고 늘 레임덕이 오지만은 이렇게 너무 빠른 시일에 또 오게 되면은 참 이것도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을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제가 조사를 좀 소개해드리면은 리얼미터 기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34% 그리고 여당에 대한 지지율 32%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국민의힘 32%, 민주당 50.7%, 무당층 10.1%다로 이제 나왔고요. 여론조사 꽃을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4.1%포인트 하락한 36.4%포인트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은 37%, 민주당은 54% 나왔습니다. 지금 이 지지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석해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것인지 올라갈 여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먼저 우리 공희준 작가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하겠는데 저는 중요한 건 이거라고 봅니다. 기인데 기세. 예. 불과 한 보름 전만 해도 저희 방송의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뭐 살아남을까 어땠는데 이제는 사실은 더 이상 뭐 이재명이 아니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사람들의 주제가 뭐냐면은 과연 윤석열 임기 채울까 이거예요. 그만큼 기가 중요한데 일단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의 기세가 꺾였다는 거를. 나의 기세가 꺾였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시잖아요. 인정해야 되는데 이준석 상대로 화풀이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은영 소장님 보시기에 이 여론조사적인 측면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이지 할 수 있습니까? 이 결자해지가 이제 그 2달 민주당도 2달 그 뭐랄까 그 기간을 받은 거예요. 8월부터 10월까지인데 그 여당 쪽에서 작동을 많이 했어요. 그 보수 정체성 논란을 8.15 광복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쫙 옥죄어 왔는데 결국 기각으로 그게 판정 패를 당했고 이제 지금부터 2달이거든요. 2달 동안 이제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수를 만드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통제력을 상실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 리얼미터 자료도 보면은 그 기각 이후에 그 보선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네. 보선이 17%포인트 이상으로 지면서 그게 이제 낙인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일 날, 13일 날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쭉쭉 빠져요. 그래서 리얼미터 자료로 13일 날 31.4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9에서 30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뭔가 조금 그 당 내에서 분란이 하나 더 큰 게 터지면은 바로 25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근데 20%대가 되면은 그게 이제 정권적인 차원에서 레임덕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 뭐 아니면 내부 정보가 밖으로 새어 나오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부 고발이 나오는 이 지점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10%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부에서 고발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러면.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당시 국면에서도 30%대가 무너지면서 이제 와르르 그렇죠. 이런 걸 경험을 했던 거고 네. 우리 안진걸 소장님 네. 거리의 민심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전화기의 그 조사 민심보다는 더 생생하게 좀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아마 보십니까? 이제 이 여론조사는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데 전문가도 계시는데 전체 평균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세대별로 맞아요. 인원을 나누고 60대, 70대 어르신들 보면 여전히 막 60%, 70% 안팎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게 전체 세대 평균 하니까 20%대가 30%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을 뺄 수는 없지만 당연히 근데 시중에서 우리가 주로 이제 막 경제활동하고 뭐 시민활동도 하고 소주도 막 먹고 돌아다니는 30대나 40대, 50대, 60 만나보면 택시 사람도 그래요. 요즘 좋아하는 사람 하나 없고 다 욕한다. 철회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철회자들. 택시 타면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다 나도 뭐 찍었는데 이렇게 못할지 몰랐다. 해도 너무한다. 뭐 이런 정서가 많다는 거예요. 가끔 20대 까불이들이 타가지고 공상난 때리자니까 좋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기사님도 그러세요 하고 넘어간다는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기사님들 듣는데 저는 반등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반등의 계기가 없습니까? 반등의 계기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반등에는 정말 대혁신이거든요. 정말 그동안에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한 것처럼 잘못했다. 실패했다. 지금부터는 오로지 야당 대표부터 만나고 야당에 대한 사냥부터 중단하고 이미 기소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더 이상은 그런 소모적인 극단적인 대결과 문재인 모든 걸 문재인 탓하기, 전종훈 탓하기 그다음에 이재명 죽이기, 송영길 죽이기에는 도저히 기억나는 게 없는 네. 근데 지금 계속 주가 폭락, 환율 급등, 부채 급증, 물가도 계속 급등. 너무 이 공포거든요, 지금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야당과 머리만 떼고 서민 중산층 대표들 만나고 그러면 그래도 아무리 싫어도 조금 보합세라든지 조금이라도 반등할 수 있고 그런 거 안 할 거거든요. 아니, 만약에 한동훈, 원희룡, 이상민 3명을 동시에 경질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조금 올라갈 수 올라갑니까?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일종의 초강경파, 그다음에 야당에 대한 과도한 도발과 정책 중립을 어기고 야당 모욕주기하고 이런 걸 주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좀 반등할 수 있어요. 그럴 일이 없죠. 누가 그럴 일이 오냐가 없죠. 또 중요하고 누가 오냐가. 근데 조금만 덧붙이면 이번에 국감도 영향을 끼쳐 봐요. 네네. 크게 뉴스에 주목을 못 받고 있어요. 워낙 다른 일이 많을 건데 네. 국감 가만히 보면 아까 말한 고속도로 게이트나 박정훈 대령 탄압 사건, 후쿠시마 핵폐수 문제, 언론 장악 문제,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일주일도 돌아오고 이제 이것도 국감에서도 이슈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딱 보니까 정부 집권 여당이 방어를 못해요 지금. 방어가 안 돼요. 방어도 못하고 의원들도 제대로 못 싸고요 여당 의원들이. 그럼 이것들은 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도 나왔지만 대부분 한 70% 안팎이 문제있다고 생각되는 이슈들이잖아요. 집권 세력에. 근데 오히려 더 악화될 거라는 거죠.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건강한 뭐 이제 관절에 대해서 이제 공희준 작가님이 좀 완화된 느낌이 난다라고 대폭 완화 얘기하셨는데 제가 건강한 얘기하니까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김기현 당대표가 내가 자리는 비록 지켰지만 나 건강한 당정 관계 가겠다. 지금 당대 관계죠. 네네네. 이거 당대 관계가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이 변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짧게 이거 대화 한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 작가님, 김기현 대표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빵 프로입니다. 건강하게 한다고 이거 마시면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평생 숙여서 성공한 사람인데.
이제부터 잘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내일 갑자기 빌딩 하나 산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 정도로 네, 이야. 가능성 빵. 굉장히 박하게 보셨고 우리 이은영 소장님은 김기현 대표 건강한 당대 관계 어려워요.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당대 관계의 복원이 문제가 아니고 단결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하. 반대되는 방향을 택한 거예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소장님 이게 건강한 관계가 안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김기현 지도부는 뭐 어떻게 활로를 지금 찾아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저도 해야 이준석 전 대표랑 2, 3주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의 의견에 건강 동의하시는 당정 거예요? 단계를 어허. 본인이 아무리 궁금합니까? 용산에서도 아웃이야 해가지고 이야. 지금 벌써 카톡 노출시킨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의혹도 나오는데 김기현 오래 못 가겠네. 이게 나왔잖아요. 벌써 여의도연구원 부원장하고 조순 최고하고 그리고 지금 난리잖아요. 벌써 오늘 대통령이 참여한 아벡스 행사에 진짜 네. 집권여당 대표만 지금 안 나왔다니까요. 이례적이긴 하죠. 네. 그래서 벌써 이미 굉장한 조인트와 노란의 아하. 국면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에게도 전화해가지고 막 화를 냈다는 이런 막 이야기까지 돌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 관계는 사실 시도해야죠. 그러나 용산 독재부가 안 받아주니까 그냥 다 폭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늘 거론은 안 됐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에 쇄신이 완전히 엉망이다라고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만희 사무총장도 좀 기가 막혔지만은 사실은 김성원 여의도 원장 그분은 누구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수해 망원. 아유. 근데 저는 이분만큼은 제가 의원이라고 안 부릅니다. 이분은 제가 그냥 김성원 씨라고 제가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징계까지 당했거든요. 징계까지 제가 당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죠. 이쪽까지 하면은 저하고는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저하고는 근데 그런 말씀을 왜 하신대요? 네, 작년에? 왜냐하면 제가 김성원 의원이 저하고 한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보면 그때는 저희가 백수 대 백수의 관계를 만난 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이제 수해 봉사하러 네, 가서 제가 보니까 이재민들 앞에 두고 자기는 야 오늘 비나 더 왔으면 사진 좀 잘 나오고 이 말을 하신 분이니까 이미자원이 여기를 찰싹 때립니다. 제가 그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웃으면서 그거. 그러니까 동료가 그렇게 때릴 정도로 망언을 했는데 이분을 어떻게 여의도 연구원장에 안 치냐고요? 그래서 이거 가능한 겁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제가 그래서 당직을 맡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근데 왜 맡으셨냐고요? 나도 이제 맞지 않는 게 좋은 건 왜 아닌데 하셨는지 설명이 안 그래도 되시네요. 한 번이라도 열심히 해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서 당에서는 뭐 수도권을 전진 배치한다 하는데 수도권도 좀 이렇게 국민들이 인정하는 수도권을 그렇죠. 해서 어떻게 수해 망언을 해서 징계를 했던 분은 여의도 연구원장이 아니에요? 다시 또 떠올랐어, 수해망원이. 저는 정말 완전히 돈을 몰랐어. 얻었다. 왜냐면 사실은 이거 이 자리에 앉은 제가 다 이거 죄송하네. 이거는 진짜 저는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 정말 돈 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김성원 의원은 제 마음속에선 제가 의원으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이건 좀 어렵다는 점 정말 말씀드리겠고요. 충격적이었죠. 근데 그 할 말이 전에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막 웃었어요. 또 맞아. 웃고 있었어요. 권성동 의원, 장난치듯이. 나경원 전 의원, 그게 영상에다 담겨서 예. 지금도 그 사람 있습니다. 웃고 있다가 비 왔으면 좋겠다니까 아이고, 막 살짝 때리면서 막 이미자 의원이 때렸죠. 아유. 저도 이미자 의원의 마음이에요. 저 옆에 있었으면 저 가만 안 있었습니다, 진짜. 역사를 잡죠. 지금 말이야 막걸리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옆에 딱이란데. 없었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딱이마저도 뭐 네. 반발하기 힘든 맞아요. 발언이에요, 제가 그래도 나름 좀 친분이 관계는 있으셔. 지인으로서 조금 제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대리 사과를 하신 건데. 약간 정서 분석에 예. 대한 뭐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일단 오늘 이 국민의힘의 뭐 쇄신안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고 여러 가지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참 그래도 국민을 위한 정치 좀 하셔야 된다. 저희가 한 마음으로 그래도 저희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고 하여튼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저희가 마치고요. 또 이제 아까 나온 대로 김기현 지도부지 2주 예측을 했는데 2주 뒤에. 저희가 3주 뒤에는 한번 그 운명을 예. 저희가 여기서 평론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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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뵙겠습니다.